자, 그리고 우리는 수군에 대한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다들 아는 이수신 장군님 다들 아시죠? 자, 수군에서 전라 좌수사로 있었던 이수신 장군이 자, 당시 이수신 장군은 제1차 출병 1592년 5월 4일에서 5월 8일 제1차 출병에서 이수신 장군은 옥포에서 그리고 하포, 적진포 해전에서 옥포 해전에서 이제 첫 번째 우리 승리를 가져주게 되고 그리고 하포, 적진포 자, 옥포, 하포, 적진포 해전에서 외선 약 37척을 격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제2차 출동을 또 하게 되죠. 5월 29일에서 6월 10일 자, 2차 출동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사천 앞바다에서 자, 우리의 돌격선이었던 귀선, 바로 거북선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사천이라든지 당포 이런 지역에서 4차례에 걸쳤던 해전에서 일본 함대 72척의 함대를 분멸시키게 되죠. 자, 약 1개월 뒤에 7월 6일에서 7월 13일 제3차 출동을 하는데 당시 견내량 앞바다에 정박 중이었던 외 함대들을 바로 한산도 앞바다 지역으로 유인을 하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한번 다들 들어봤던 하깃진을 바탕으로 이 견내량 한산도 앞바다에서 외선 와키자카 야사로의 함대 자, 약 100여 척의 함대를 한산도 앞바다에서 격침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 유명한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에 하나였던 한산도 대첩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제4차 출동을 하게 되는데 8월 24일에서 9월 2일 정도에 제4차 출동을 하게 됩니다. 이수신 장군은 당시 왜군의 본진이었던 부산포를 쳐들어가죠. 이 부산포에서 외 함대 약 100여 척의 함대를 역시 여기서 박살내게 됩니다. 이러면서 수군의 이렇게 많은 활약들, 이수신 장군의 많은 활약들로 인해서 서남해 안에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고 외군의 보급로를 다 차단시키게 되죠. 자, 그리고 당시 진주성에서 제1차 진주성 대첩이 일어나는데 김시민 장군이 진주성에서 왜군들을 물리치죠. 물론 이날 왜군이 쐈던 총탄에 맞아서 김시민 장군도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행주산성에서는 권율 장군이 역시 왜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한 번쯤은 다들 들어봤던 행주치마. 당시 부녀자들이 행주산성에서 그 앞치마를 찢어가지고 그 위로 해서 돌을 날라 올린 이런 부분들로 행주치마 이런 말이 등장하게 되죠. 참고로 아시기 바라고 방금 얘기했던 한산도 대첩 그리고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 진주 목사 김시민 장군의 진주성 대첩 우리 이 세 가지를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든 우리는 이렇게 수군들이 활약을 했고 이수신 장군을 비롯한 수군이 활약을 했었고 그리고 향토지리에 알맞은 전략과 전술을 바탕으로 우리 의병들이 활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왜군도 명나라 군대도 우리를 도와서 왜군과 같이 어떻든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일본의 북상을 차단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나라와 왜군이 계속해서 휴전 제의가 일어나죠.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휴전 제의는 결렬되게 됩니다. 그리고 1597년 드디어 정유년 때 다시 일본 놈들이 난을 일으키는 정유재란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우리의 영웅이었던 이수신 장군님은 자,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당시 왕으로부터 많은 의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관직이 삭탈당하고 백의 종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 당시 원균이라는 사람은 칠전량 해전에서 왜군과 싸워서 우리 수많은 함대를 이수신 장군이 전란 중에 계속해서 차곡차곡 모았던 이 수많은 함대들을 다
일본 놈들한테 격침당하게 되죠. 이때 배설이라는 장군이 12척의 함대를 미리 저 뒤에 숨겨놓고 도망가게 되는데, 자, 이수신이 다시 어떻게 정유재란 있고 나서 상군, 수군 절도사로 임명되죠. 통제사로 임명됩니다. 그러면서 그 배설이 숨겨놨던 그 12척의 함대와 그리고 좀 약간 망실되었던 한 척의 함대, 즉 13척의 함대를 모으게 되죠. 이때 왜군은 도도다카도라, 수군의 총대장이었던 도도다카도라, 국희 도도다카도라의 이 연합부대 약 330여 척이 넘는 함대였죠. 이 13척의 함대와 333척의 함대가 바로 지금의 울들목 앞바다였던 명량 지역에서 드디어 붙게 됩니다. 자, 13척 대 333척.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13명과 333명이 싸워도 절대로 13명이 이길 수가 없죠.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물며 해전은 조그만 함대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절대 못 이기죠. 자, 이 울들목 앞바다에서 바로 이수신 장군이 명량이죠. 자, 그 지역에서 이때 우리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발언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 친구들 아마 영화 명량에서 봤던 이런 대사가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이 능히 길목을 차단한다면 1000명의 적도 두려움에 떨 수 있게끔 할 것이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많은 군사들이 우와 하면서 들고 일어나죠. 어떻든 울들목 앞바다에서 자 13척의 함대로 333척의 함대, 일본 함대의 선봉부대였던 와키자카 야사로의 그 선봉대였죠. 바로 구루지마, 해적단 최고 대개수였던 구루지마의 목을 베고 명량에서, 자, 그리고 일본의 333척의 함대와 13척의 함대가 드디어 붙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본 함대를 격침시키면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는, 자, 우리 한국사의 5대 대첩 중에 하나로 불렸던 명량대첩이 일어나게 되죠. 일본 놈들은 자, 이 정유재란에서 명량에서 자, 이 함대들이 완전히 망실되고 격파되면서 우리 조선과 명나라를 쳐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완전 사기가 꺾이게 되죠. 그리고 조명연합군에 의해서 어떻든 계속 왜군의 북상은 차단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점에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들어서 본국에서 죽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죠. 그러니까 당시 많은 무사계급들은, 우리 조선에 와 있던 많은 무사계급들은 빨리 황급히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조선 수군에 의해서 지금 외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외놈들은 명나라랑 협상을 하게 되죠. 우리 보내준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많은 수급들, 당시 외놈들은 이때 우리의 목을 베고 하는 것보다 당시 코와 귀 이런 것을 많이 전리품으로 많이 배워가게 됩니다. 이때 무지무지하게 코, 귀 이런 것들이 백성들 그리고 군사들의 코, 귀 이런 게 베어지게 되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떻든 이런 것을 전리품으로 너가 명나라한테 줄 테니까 우리 좀 가게끔 돌려보내돌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돌아가는 상황에서 어떻든 우리 이수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자, 돌아가는 이 일본 놈들의 함대를 격침시켜 버리게 되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노량해전입니다. 이때 이수신 장군은 적이 쏘았던 총탄에 맞아서 이수신 장군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총알에 맞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수신 장군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면서 돌아가는 외놈들을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든 노량해전에서 일본 놈들을 격침시키게 됩니다. 자, 그 유명한 우리 아무도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수신 장군님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불멸의 신화 23전 23승의 대전투 전부 다 승리를 했던 이수신 장군이 어떻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외란에서 일본 놈들한테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만약에 이수신 장군이 없었다면 어떤 상황이 생겼겠어요? 생각만 해도 참 되게 그렇겠죠. 자, 어떻든 우리 이 이수신 장군 그리고 진주 목사였던 진주성 대첩의 김시민 장군, 우린 충무공이라는 호를 줬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참고로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어.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자,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정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 조선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전쟁 일으킨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이지 우리가 아니다. 우린 다시 너하고 잘 지내보고 싶다. 그러면서 일본의 요청으로 조선이 바로 통신사를 다시 파견하게 됩니다. 자, 일본의 요청으로 통신사가 파견됩니다. 이때 우리가 일본한테 잡혀갔던 포로들 받는 조건으로 도자기 공들이라든지 많은 도자기, 그리고 이때 당시 많은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일본의 통신사로 같이 나가게 되죠. 외란이 있고 나서 우리 조선의 도자기 기술은 조금 쇠퇴하는 반면에 일본의 도자기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란의 결과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국토는 황폐화되고 인구는 많이 감소되고 하겠죠. 이때 경복궁이라든지 불국사 등 그리고 많은 서적들이 불타버리게 되죠. 그리고 신분제. 자, 조선의 지금 양반들은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양반을 지지하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 즉 양반의 권한은 땅으로 떨어지게 되죠. 바로 신분제가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외란이 끝나고 나서 통신사가 일본의 요청으로 우리가 통신사가 파견되었다는 것까지가 바로 임진왜란의 결과가 되겠죠. 자, 조선의 500년, 약 500년의 역사 중에서 외란과 호란을 기점으로 조선시대는 바로 후기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자, 이 호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